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거 좀 쓰지 마라. 잘못하면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노후의 3대 불안으로 돈, 건강, 외로움 제일 비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이 3대 불안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안녕하세요.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신지요? 막연하게 여행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며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노년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총 6회에 걸쳐서 사연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노후 대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50대 중반 주부님의 고민입니다. 50대 중반 주부입니다.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갖고 있어 예상보다 빠른 은퇴가 걱정됩니다. 저도 취업을 해야 하나 싶은데 오랜 경력 단절로 막막합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조기 퇴직 앞에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가게 사장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절약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저성장 시대, 결핍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세월을 30년, 40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재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죠? 작년에 2.1% 겨우 성장했고요. 금년에는 1%대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성장 시대,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요, 노동인구 증가율만 가지고 본다면 여기 1955년에서 60년 6.25 이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이때 출생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2023년에 0.72%, 아마 금년에요 0.7%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뿐이 아니고 일본, 유럽 다 똑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 고령화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리 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4배, 5배의 속도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째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화끈합니다. 25년 동안에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이 노후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정경제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샌다는 표정을 합니다. 혹시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절약하라고? 여보세요, 그건 내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야. 그런 표정들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0년, 40년 세계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 고성장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재미 교포가요, 성공해서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가지고 몇 달을 살더니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1km 걸어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한 겁니다.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착심하고 이거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고도 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해야 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요. 외동딸이랍니다. 그해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유명한 교수가 어디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답니다. 네 힘으로 들어가라. 자기 딸이 용돈이 궁한 것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참고 참는답니다.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 시대에는 그까이 그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막말로 여창수 맘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지 부모님한테 남한테 폐를 안 끼칩니다. 자립이라고 하게 되면은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절약입니다. 지금 퇴직은 빨라졌는데 대부분이 가정에서 이 노후생활비가 모자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6억 1,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평균 1억 300만 원 빼면요 5억 1,100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1,100만 원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요. 그 5억 1,100만 원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600만 원입니다. 얼마나 씁니까? 8,400. 8,400만 원으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8,4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집이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제가 일본에 근무할 때 알던 일본 친구가 있는데요.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답니다. 그게 쫙 올라가지고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연말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너희 집 얼마냐? 한화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릴지 말지랍니다. 그거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될까 말까 한 겁니다.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그리고 아주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나이 들어서 노령연금이라고 하죠. 몇십만 원에 더 받는 사람이 68%밖에 안 됩니다. 더 문제는요. 월 수령액 60만 원 미만이 70%. 한마디로 껌값입니다.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11%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재작년에 적립된 퇴직연금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보니까 2인당 평균 4,8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로 나눠보니까 1,800만 원. 두 개 다 같이 받아봤자 1년, 2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결국 남는 게 뭡니까? 달랑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동경 수도권에 가면 신도시, 우리말하면 분당, 일산. 19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 도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비어 있어가지고. 2018년에요. 일본의 빈집이 849만 채라고 합니다. 그게 재작년 9월 달에는요. 900만 채로 늘었습니다. 10년 후에는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우리나라에 빈집 없는 줄 아십니까? 재작년에 우리나라도 빈집이 152만 채가 있다고 합니다.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버리면 빈집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광주를 가보니까 외곽에 신도시가 생깁니다. 인구는 주는데. 그러면 구도심에 있던 젊은 애들이 글로 이사를 가고 구도심에는 노인분들만 남아있다가 돌아가시면 비는 겁니다. 그래서 152만 채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노후에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거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합니다.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아니 책 한 권 읽고 2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노후 빈곤에 빠지는 5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은퇴 창업해가지고 준비 없이 했다가 실패하는 리스크,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 중대질병 걸려서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 성인 자녀 리스크, 그리고 5번째가 황혼년 리스크입니다. 황혼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을 반으로 나누게 하거든요. 잘못하면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황혼년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였습니다. 이게 2023년에는 92,000건으로 늘었습니다.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중년 황혼년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3년에는 36%. 지금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년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사연자의 경우처럼 만약 남편분이 조기 퇴직하면 가정 불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황혼년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70대 후반의 나이가 되어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 역할이 없는 거, 이게 너무나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황혼년 문제, 내 역할이 없는 공허함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부부가 퇴직하고 나서도 일을 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왔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 수기를 공모를 했는데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습니다. 심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이상 다 받는 데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읽은 수기에 90% 정도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다라는 겁니다. 제일 비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한 분 사례만 소개하면요, 통계직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입니다. 이분은요, 고급 공무원이죠.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한번 신나게 놀아봤답니다. 웬걸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요,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취직해야지.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간노인 보호센터. 요즘 많이 생기고 있죠? 이분이 면접에 붙어가지고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한답니다. 아침에 자동차로 노인들 모셔다가 센터에서 돌봐주고 같이 노는 겁니다.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이분이 싹싹한 것 같습니다.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아주 인기가 최고입니다. 주간노인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분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답니다. 돈이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이 계시는 데는요, 그분 때문에 다른 데도 노인분들이 모인답니다.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에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어떤 분은요,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국 회사의 서울 사장을 한 분이랍니다. 이분이 사장할 때는 기사 딸인 고급 승용차에 부인은 사모님 들어뒀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요,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로 세웠습니다.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들고 있어요. 제 옛날에 직장 동료 한 분은요, 여자분인데 70이 넘었습니다. 요즘은요, 가족이 아프면은 요양보호자 자격을 따서 이 간병을 하게 되면은 돈을 받죠. 어머니가 아프셔서 간병을 했답니다. 돌아가셨대요. 누가 오더니 자격증이 있고 성실하니까 다른 분을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90 가까운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보람있고 돈도 받고 좋다고요. 옛날 직장 동료 후배들에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당신도 자격증 따라고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돌고 돌아 제 귀에까지 들어왔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재벌그룹에서 임원하시다가 갑자기 나오셨답니다. 뭘 하지? 택배 분류하는 데를 가봤대요. 그 무지하게 힘든 일이랍니다. 만약에 돈 때문에였다면 못했을 거랍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대요. 몸무게 뺄 요량으로 일을 시작했답니다. 몇 개월 만에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그 사이 일이 손에 익었습니다. 지금도 한답니다.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맞고 남보기도 폼나고 이런 분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생각으로 뭔가 퇴직 후에도 소일거리를 갖는 거, 이게 저는 진정한 노후 대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요 노후의 3대 불안으로 돈, 건강, 외로움 세 가지를 꼽습니다. 이 3대 불안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평생 현역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